안녕하세요. 전에 외부에서 나스 연결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네, 소리가 이상하다는 댓글이 좀 많아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스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이제 뭐 메일이나 전화로 기술적인 문의를 주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고 나스를 사용하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나스를 이제 외부에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나스를 세팅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제 나스가 외부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나스를 어떻게 세팅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사실 뭐 나스 장비를 외부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IP 주소와 소켓, 즉 포트 번호만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접속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그려왔는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망은 이래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이쪽 KT랑 LG가 있습니다. 보통 KT, LG, SK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공급을 해주죠. 얘네는 이제 공중망이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인터넷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이제 이쪽 업체, ISP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인터넷을 집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일반적으로는 대다수 공유기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 공유기에다가 이제 PC도 그렇고 뭐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에는 핸드폰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축을 하려는 나스도 이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중망에는 뭐 타고 뭐 가다 보면은 어딘가에는 뭐 카카오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뭐 구글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다른 뭐 게임할 때도 쓰는 서버들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다 모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집에서 카카오톡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아까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IP, 그 다음에 소켓, 즉 포트. 소켓이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일단 먼저 IP부터 보시면은 IP는 크게 공인 IP와 사설 IP로 나뉘어요. 왜 그러냐면 어 지금 뭐 핸드폰도 있고 PC도 있고 뭐 요즘에 뭐 카메라 뭐 프린트 등등 모든 장비가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공인 IP가 이제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이 되어서 이제 개수가 부족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IP는 IPv4라고 해서 어, 총 32비트의 주소를 사용을 해요. 뭐 예를 들어 192.168. 몇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게 이제 개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공인 IP 이제 꼭 하나씩밖에 없는 IP가 있는 거고 사설 IP라고 해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IP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별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 요쪽 KT랑 연결되어 있는 얘네가 사용하는 망은 공인 IP.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망은 사설 IP. 사설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공유기는 네트워크 장비는 얘는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얘는 공인도 있고 사설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나스가 세팅되어 있는 것이랑 그 다음에 공유기가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에는 좀 편하실 거고, 지금은 일단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원리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PC에서 뭐 찾을 게 있어가지고 구글에다가 뭐 맛집을 찾아주고 막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요 PC랑 나스랑 모바일 얘네는 사설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PC는 이제 공유기를 통해서 구글에다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PC는 이제 사설 IP로 공유기에다가 나 구글에다가 이거 물어봐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기는 이제 이 공인 IP를 가지고 구글에다가 물어봅니다. 이거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찾아줘 이러면 구글에서는 이제 이 공인 IP를 가지고 공유기가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이 공인 IP를 가지고. 그래서 이 공인 IP로 답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 IP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맛집은 여기야 이러면서 이 공유기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이 공유기는 이 PC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인 IP 이 메시지 구글이 보내준 메시지에서 뭐 열어보면은 이 사설 IP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설 IP 가지고 PC가 물어봤으니까 나는 PC에다가 요거를 전달해 줘야겠다. 이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PC를 이용해서 그 맛집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려웠나요? 네. 그래서 이 나스 자체도 처음에 공유기에다 연결을 하면은 얘는 사설 IP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뭐 카페를 갔다. 카페에서 이제 반대가 되겠죠. 카페에서 나는 이제 나스로 접근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사설 IP는 요 망에서밖에 못 써요. 이 집이라는 요 네트워크 망에서밖에 못 써요. 이 카페에서도 아마도 분명이에요. 이건 거의 100%예요. 카페에서도 사설 IP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뭐 공유기가 있겠죠. 공유기나 뭐 스위치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 네트워크 장비를 타고 요 나스로 들어가려면 요 공유기에 공인 IP로 물어볼 거예요. 이거 나스로 접근하려고 해. 이거 연결해줘. 이러면은 공유기가 나스에게 너한테 접근 이제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러면 나스가 이제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겠죠. 연결해도 돼 이러면은 공유기가 이제 이 카페에 있는 제 PC나 뭐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IP랑 포트 번호가 필요한 거고요. 이 IP에는 공인 IP가 꼭 필요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포트는 왜 필요하냐면 뭐든지 서비스 이제 프로그램이 돌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돌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외부에 있는 장비나 뭐 디바이스랑 연결을 하거나 이럴 때는 꼭 요 포트가 필요해요. 서비스 할 때. 왜 그러냐면 요 PC는 이제 구글에다가는 이제 웹 서비스를 하는 거고 이 카카오톡이랑은 채팅을 하잖아요. 이 채팅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할 때는 뭐 게임 서비스를 하는 거고 각 서비스별로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 웹 서비스는 80번을 쓰지만 나스를 보면은 처음에 접근할 때 5000번이라는 포트를 아마들 많이 익숙하게 쓰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5000번이 나스를 만든 시놀로지에서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웹 서비스 자체를 5000번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92.168. 몇 치고 뒤에다가 콜론 5000 이렇게 치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 번호도 꼭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스는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5000번을 쓰지만 다른 뭐 삼바나 뭐 NFS, FTP, 뭐 텔넷, SSH 이런 서비스별로 포트 번호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서비스마다 포트 포워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DMZ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뭐 네트워크 쪽에서 사용을 하는 뭐 그런 개념인데, 어, 요 사설 IP 자체를 이제 그냥 공중망에다가 넣어두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번에는 포트 포워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포트 포워딩에 대한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스를 좀 들어가 보면은, 어, 지금 나스가 보이시죠? 여기 제어판에 들어가서 제가 네트워크에 들어간 화면입니다. 보면은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192.168.25.1번, 얘가 저희 집에 있는 공유기의 사설 IP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유기는 공인 IP와 사설 IP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네, 기본 게이트웨이는 요 IP고 공유기 IP. 그 다음에 램포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나스의 IP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주소가 있죠. 192.168.25.59번 뒤에 콜론 5000. 앞에 IP는 사설 IP, 나스가 갖고 있는 IP를 준 거고, 뒤에 콜론 5000은 DSM 설정 들어가 보시면은 HTTP가 5000번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콜론 5000을 붙인 거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 1000으로 했으면 1000을 쳤어야 1000을 입력을 해야지 들어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뭐 원하시는 포트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주의해야 할 거는 다른 서비스들과 겹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5000번 서비스는 얘는 웹 서비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토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80번 포트를 쓰고요. 그래서 포토스테이션이나 뭐 다른 뭐 비디오 스테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파일을 주고 파일 전송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와 겹친다면 그 포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어, 나스에서 설정할 거는 이제 외부 액세스랑 퀵 커넥트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여기에 아까 했던 게이트웨이만 치게 되면은 얘는 이제 공유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유기로 접속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공유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네, 여기에 보면은 이 공유기가 가진 사설 IP, 그 다음에 공인 IP,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서버들이랑 통신을 할 때는 이 공인 IP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요 포트 포워딩, 제가 지금 포트 포워딩에는 5000번이랑 8998번 요 두 가지를 포트 포워딩을 해 뒀어요. 일단 5000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의 웹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러면 저는 아까 그 있던 IP 공인 IP 뒤에다가 5000을 치게 되면은 밖에서는 접속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접속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요 공인 IP, 일단 포트 포워딩 다 끝났는데 안에서 이 외부 주소로 해서 접근이 안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입력하고 있는 PC 자체가 이 공유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핸드폰으로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핸드폰에서는 접근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은 LTE망이나 3G망을 통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기랑 이 공유기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접근이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렌더택이라고 해서 아까 그림에서 요 그림을 좀 참고를 해보면은 지금 방금 있었던 행위 자체가
어떻게 접속되냐면 이 PC에서 공유기로 나 얘 이 공인 IP 찾아줘 하고 보낸 건데 공유기가 보니까 본인 IP예요. 그래서 다시 나한테 들어와서 얘 나 쓰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 보안상 요런 식으로 이렇게 루프식으로 되게 되면은 얘는 좀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취약하게 돼서 요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네트워킹은 차단을 시켜요. 공유기에서 보안 설정에 의해서 이거를 차단을 풀게 되면은 접근이 되겠지만 차단을 풀게 되면은 루핑이 걸릴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는 그냥 사설 IP 192.168.0. 192.168 대역 그게 사설 IP거든요. 그거를 입력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밖에서는 공인 IP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포트 포워딩 이 설정 값들을 보면은 그 아까 1번 그 공인 IP로 5000번 포트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요 사설 IP에 5000번으로 이제 그 패킷을 전달을 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밑에 있는 8998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SSH를 요 포트로 쓰고 있어서 외부에서도 요 나스의 SSH로 접근을 하려고 요거는 설정을 해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서비스별로 다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제가 저 그 포토스테이션 같은 거를 쓴다 이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80번을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고요. 뭐 NFS를 쓴다 하면은 당연히 그 NFS 포트 번호를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그 공유기에서 해야 될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액세스랑 키 커넥트는 뭐냐면 아까는 여기 설명드린 대로 접근을 하려면 IP 주소를 쳐야지 접근이 가능했잖아요. 이 외부 액세스는 시놀로지 쪽에서 이 나스에다가 이 도메인 주소를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 외부 주소가 여기랑 동일할 겁니다. 네. 이 외부 주소 뒤에 콜론 5000을 붙이는 게 아니라 oni.synology.me 뒤에다가 콜론 5000을 붙이면은 접근이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DNS라는 서버에서 해주는 건데 여기 nslookup 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요 지금 보면은 하나넷이라는 DNS를 에다가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oni.synology.me 의 IP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 DNS 주소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죠. 이 IP야 라고. 그래서 이 DNS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 요 도메인이 요 IP랑 매핑이 돼서 정상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안 알려준다 하면은 요 도메인으로는 접근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뭐 네트워킹에 문제가 없다. DNS만 문제가 있다. DNS 서버에서 하면은 요 IP 뒤에다 콜론 5000을 붙이는 것만으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 DNS를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업체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synology.me가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 synology.me를 눌러주시고 요 호스트 이름에다가는 앞에 사용할 이름을 임의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하면은 이 도메인 자체는 전 세계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다른 도메인으로 다른 호스트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이름이랑 패스워드는 아마 시놀로지.me에서는 이제 시놀로지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 팝업 창이 하나가 나올 건데 어, 아이디가 없으면은 거기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그냥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연결 테스트를 해주셔도 되고 그냥 확인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상태가 정상으로 나오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DDNS 이 도메인을 얻는 과정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DNS 관련돼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DNS도 서버를 다루는 사람 입장,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퀵커넥트 방법이 있어요. 이 퀵커넥트는 뭐냐면 시놀로지에서 이제 좀 이 DDNS 외부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 포워딩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뭐 공인 IP, 사설 IP 이런 개념도 필요하니까 좀 쉽게 연결 서비스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좀 제공하자. 이래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 퀵커넥트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이 퀵커넥트 활성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시놀로지 계정을 로그인 해주시고 이제 퀵커넥트 아이디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 DSM의 주소가 나와요. 바로 http quickconnect.2 하고 슬래시 하고 요 적어주신 퀵커넥트 아이디 외부에서 요런 방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네. 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포트 포워딩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퀵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가 이거 시놀로지를 거쳐서 사용자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이 외부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가 바로 사용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자는 분명 요 퀵커넥트 주소나 아니면은 요 외부 액세스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웹페이지에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요 퀵커넥트 같은 경우엔 이 사용자가 그 주소로 입력하면은 시놀로지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퀵커넥트를 통해서 나스는 계속 시놀로지 쪽에다가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시놀로지 서버에서 얘네가 운영하는 서버에서 이 두 개를 조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을. 그러면은 이제 좀 외부 액세스에 비해서 속도가 좀 저하가 되겠죠. 이게 왜 포트 포워딩이 필요 없냐 이런 의문을 좀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나스가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는 보통은 아웃바운드를 이제 차단을 하진 않아요. 공유기에서 인바운드를 기본적으로는 차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갔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들어오는 게 문제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포트 포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써드렸는데 얘는 아니고 그래서 사용자는 얘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스로 외부 액세스인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나스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공유기가 바라봤을 때는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퀵커넥트는 나스가 시널로지 쪽으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몇 번 포트인지 지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거 두 개에는 퍼포먼스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여기를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아시고 좀 이런 속도 뭐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만 쓰고 싶다 하시면은 퀵커넥트가 아무래도 유리하실 거고요. 나는 이거 전송하는데 좀 속도가 좀 중요하다 하시면은 외부 액세스 요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외부 나스를 외부에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